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융회사에 가서 우리의 소중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권유받는 상품들 속에 채권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앞서 설명드렸던 DLF 같은 경우에도 독일 국채 금리에 연계되는 그런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채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사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채권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서 받죠. 그 차용증서가 채권입니다. 우리 돈을 빌려주는 것이 국가다. 그러면은 거기서 받은 차용증서가 국채고요. 공공기관에다가 돈을 빌려준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1,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받으면 그게 채권이거든요. 그거는 그 공공기관은 공채. 그다음에 일반 회사에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받으면 그게 1,000만 원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것이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은 종이 채권인데요. 지금은 이런 실물 채권은 없어졌습니다. 다 전자채권으로 바뀌었지만 이 실물 채권을 보면은 채권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액면가액이 금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면가액이고 옆에 표면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채권의 경우에는 5.6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액면가액과 표면 이자율 이 두 개념이 채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년 이자로 5.68%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채권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이자는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분기로 나눠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더해서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개념을 한번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채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아까 그 회사에 빌려주고 5천만 원짜리 채권을 받았을 때 만기가 10년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우리 집 금고에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 채권을 남에게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5천만 원의 거래가 꼭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5천만 원에 안 산다 할 때는 좀 싸게라도 팔아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천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채권이 투자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건데요. 채권의 가격과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한 이게 가격인데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라고도 해요. 채권 이자율, 채권 금리 뭐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자,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근데 이 10,000원짜리 액면가 채권을 2019년 9월 달에 9,000원에 거래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9,000원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9,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000원 주고 샀는데요. 9,000원을 주고 제가 샀다는 얘기는 이게 10,000원짜리 채권이니까 만기에 가면은 10,000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0원 이득이죠. 1,000원이 수익률이죠.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이 이득이니까 수익률은 10%.
이때 채권 수익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실제 채권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 똑같진 않은데요.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채권을 내가 9,000원에 샀으니까 수익률은 10%다. 그런데 1년 후에 2020년 9월 달에 이 채권을 제가 9,700원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9,700원에 이 채권을 사간 사람은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10,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원 이득이죠. 그러면 수익률은 3%. 자, 아까 채권 9,000원에 거래될 때 수익률이 10%였는데요. 9,700원에 거래되니까 수익률이 3%가 됐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 나중에 만기에 300원 더 남게 되니까 3%다. 이건 이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채권 가격이 쌀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10,000원짜리 채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채권 가격하고 그 수익하고 두 개를 구성해서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밑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고 밑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한다. 즉 채권을 산다는 거죠.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면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소득을 꼬박꼬박 받죠. 매년 아까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5.68% 이렇게. 그 이자를 받는 게 첫 번째 수익원이고요. 두 번째는 9,000원짜리 채권을 사갖고 1년 후에 9,700원에 팔았으면 700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매 차익이거든요. 아,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즉, 표면 이자율에 의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거. 두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갖고 매매 차익 생기는 거. 그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채권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에 가셔서 채권 투자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보시면 거기서 설명을 할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상기하시면은 굉장히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막 굉장히 용어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원리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표면 이자율에 의한 이자 소득은 세금을 좀 띱니다. 지금 이자 소득세 15.4% 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매매 차익은 세금 안 띱니다. 9,000원에 사서 9,700원에 판 그 700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는데 다만 거래할 때 수수료 조금 붙어요. 매매 수수료. 그래서 1년 미만, 채권 잔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0.1%, 1년 이상일 때는 0.15%. 이 정도 수수료를 좀 띈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를 우선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거든요. 국가가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른 그런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개발채라든가 전력공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수채라고 하고요. 은행이 발행한 건 금융채, 일반 회사가 발행한 거는 회사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주식과 연계된 회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전환사채라는 게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고 또 교환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요. 일반적으로 CB라고 하죠. 컨버터블 본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채권인데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전환사채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요. 주가 상승 시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훨씬 이득이 되겠죠. 그 회사 주식이 5,000원일 때 내가 채권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주식이 10,000원이 되면은 그때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환사채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고 또는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대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전환사채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일반적으로 BW라고 합니다.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서 BW라고 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러는 권리가 이 채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신주를 싸게 인수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교환 사채라는 것도 있는데요. Exchangeable Bonds 해서 EB라고 이렇게 약칭을 쓰는데 채권 발행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채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채권을 투자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5월 달에 두산건설 93 BB 플러스라는 이런 채권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2018년 5월 2일자에 채권별로 이제 수익률이 다 다른데요. 이 두산건설 93 BB 플러스는 7.365%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이때 요 같은 시기에 국고채 같은 경우는 1.593%로 수익률이 낮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왜 이런 수익률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게 매겨져 있다는 거고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낮게 매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만기에 가서 좀 더 높은 그런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이 두산건설 93 BB 플러스에 2018년 5월 달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실제 그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어떤 게 고민이냐면은 이게 그 만기가 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2019년 6월이 만기였거든요. 잔존 기간이 한 1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3개월 내에 두산건설이라는 데가 망하면 내가 투자한 이 채권이 종이 쪽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채권의 위험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만기까지 가면 7.365%의 높은 이자와 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이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됐다고 회사가 무조건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요 부도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회사가 부도나면 내가 투자한 그 채권은 종이 쪽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장 폐지가 된 시점은 2019년 12월 달이었고요. 다행히 이 채권은 6월 달에 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으셨겠죠. 물론 두산건설은 뭐 상장 폐지가 되긴 했지만 뭐 부도가 난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케이스이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좀 위험한 좀 작은 회사였다 하게 되면 정말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야 된다. 자, 채권 투자는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까?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지금 뭐 한 1%대 내외, 이제 0%대 그 이자율로 넘어왔다고들 하는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주식 투자는 너무 위험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채권 투자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현금 수입도 생기니까 아까 표면 이자율에 의해서 또박또박 이자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투자도 멀리 있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